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변태입니다. 한 며칠 강의로 좀 이렇게 바빴네요. 바빠서 참 마음만큼 업로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우리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 그러니까 창업을 하실 분들을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이제 마케팅 부분,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강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 다양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마케팅 부분은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리도 멀고 또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특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본업도 있으신데 저녁에 시간 내어 또 강의 들으시고 하는 모습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참 죄송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실시간 생방송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장소나 꼭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전국에 누구라도 의지만 있다면 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이제 좀 모르시고 무작정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혀서 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제 지역에 국한되지 않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제가 이전에도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미처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 육성해야 정확하게 잘 블로그가 건강하게 육성이 되어서 검색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블로그라는 것은 네이버 봇, 즉 프로그램이 검수를 하거든요. 사람이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일정한 방식과 패턴을 보고 좋은 문서를 발행하는 블로그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면서 그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점수 혹은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운영 육성을 했을 뿐인데 정상적으로 잘 육성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자꾸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검수를 한다면 내가 홍보성 없이 정말 좋은 글도 쓰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썼다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글, 신뢰 있는 글을 많이 쓰네. 이 블로그는 좀 이렇게 내가 잘 보여지게 해야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검색 노출을 시켜주겠죠. 그런데 로봇이 판단합니다. 로봇은 어떠한 글을 발행된 글을 봤을 때, 포스팅을 봤을 때 그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처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글이 몇 개, 사진이 몇 개, 컨텐츠 뭐 제재가 없었던 어떤 이력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포스팅을 얼마나 운영을 해왔는지 등등, 혹은 뭐 상업성 글을 얼마나 단어를 얼마나 기재를 했는지, 같은 패턴으로 글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이런 글은 통상적으로 이런 글을 많이 쓰는 블로그는 홍보성 글들이더라. 그동안에 네이버가 수년, 10년을 넘게 많은 정보성 컨텐츠를 이제 발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잖아요. 블로그든 카페든 지식인이든 이러한 통계치를 가지고 이 정도 글을 쓰니까 홍보성 글이더라.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런데 이 정도 운영을 한 어떤 DB를 내보니까 이런 글을 썼을 때가 좀 홍보글일 가능성이 높더라 해서 페널티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홍보글이나 유해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성 글을 발행을 하는 블로그로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이버의 원리를 안다면 네이버 봇, 즉 프로그램의 오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운영 육성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 그 블로그 마케팅 강의에도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블로그 마케팅에도 뒤에 보면 블로그를 올바르게 육성하는 방법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영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 컨텐츠를 발행하는 블로그를 좋아하느냐? 첫 번째, 가능한 메일 포스팅. 누차 말씀을 드렸던 얘기이기도 하죠. 가능한 메일 포스팅을 하라. 네. 네이버의 프로그램은 저 사람이 좋은 글을 쓰는지 나쁜 글을 쓰는지 판단은 안 되지만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는 사람, 즉 네이버에게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게 어떤 컨텐츠를 보내준 뒤 그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즉 내가 포스팅이나 컨텐츠를 발행을 많이 할수록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글을 가능한 자주 쓰고 매일같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점수치를 더 부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찍은 이미지 사용, 독창적 내용. 이것도 당연한 얘기이긴 하겠죠. 직접 찍은 이미지, 독창적인 내용. 우리가 사진을 다른 블로그 내에서, 아니 블로그가 아니고 네이버 내에서 블로그든 카페든 상관이 없어요. 네이버 컨텐츠의 어떤 컨텐츠 영역이라더라도 내가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글을 포스팅을 발행한 적이 있는 이미지라면 내가 다시 쓰게 되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미 그게 좋은 글이든 도움이 되는 정보성 글이든 간에 홍보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미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이나 뭐 포스트 이런 것을 통해서 글이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내가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내 블로그가 즉 유사문서로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이미 쓴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글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베껴와서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공간이 엄청 큰데요.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컨텐츠가 발행되는 곳을 모두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서 원작자의 글과 이미지를 소스 값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암호화된 값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 그 이미지나 텍스트의 글을 쓰게 되면 저장소에 있는 누군가가 쓴 이미지와 글을 똑같이 쓰네.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이 사람은 검색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검색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궁금한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이버는 어떤 검색자가 궁금해서 검색을 할 때,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을 할 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네이버의 기본 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이나 이미지를 나중에 쓴 사람은 반드시 검색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네이버로 하여금 남의 글을 뺏겨 쓰는 블로그로 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꾸준한 이웃 활동을 통해 내 블로그 방문객 늘리기.
이 말은 뭐 그런 거죠. 내가 글만 쓰고 뭐 매물만 이렇게 포스팅을 해서 될 건 아니고, 내가 포스팅도 하면서 내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블로그 그 소장님, 공인중개사와의 어떤 소통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웃 지역, 다른 지역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종 있겠죠.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사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무를 보시는 분들, 뭐 경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블로그 이웃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도 내 블로그에 방문을 좀 해주고, 나도 다른 블로그에 방문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할 때 내 블로그의 점수가 가중되어 좀 더 건강하고, 나중에 좀 더 검색 결과에 좀 더 반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링크, 전화번호를 텍스트로 쓰지 말 것.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쓰죠. 글을 이렇게 뭐 쓸 거예요. 쓰면 어떤 거를 할까? 제가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어서 예시를 보여드리기 어렵네요. 자, 볼까요? 일단 이건 한번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음, 우리가 글을 쓰죠. 이게 텍스트 내용을 쓰는 건데요. 카페든 블로그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진을 올려서 막 이렇게 매물을 쓰겠죠. 매물 정보를 씁니다. 뭐, 좀 느리네요.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사진도 넣고 안에 내용을 글로 쓰겠죠. 텍스트로. 그렇게 하다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매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글을 쭉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사진도 하나 넣겠죠. 사진도.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즉 내가 타이핑을 통해서 쓰는 이 글이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에 내 중개업소 이름, 홍길동, 혹은 링크,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내용들을 글로 담지 말라는 겁니다. 자, 홍길동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호겠죠.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홍길동 부동산 문의 많이 주세요. 이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매물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일상도 쓰겠지만 매물을 쓸 때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전에 내가 이런 포스팅을 썼는데 홍길동 부동산의 내용이 또 들어갔고, 한 2, 3일 뒤에 또 들어가요.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내용에 이렇게 쓰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며칠간, 2주간의 포스팅이 작성됐다고 치면 2주 동안 글 내용에 똑같은 문장 혹은 똑같은 단어가 많이 들어가게 있는지 없는지 패턴을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나는 이게 홍보 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한 10번 정도 사용이 됐네. 2주 동안.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 사람은 이게 어떤 말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로봇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적어도 이 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썼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번호도 우리가 숫자를 쓰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화번호는 자주 넣게 되겠죠. 어제 매물 소개할 때도 쓸 것이고, 오늘 매물을 소개할 일이 있을 때도 또 전화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이 텍스트 내용에. 그렇죠. 매물이 뭐 현황이 어떻고 저떻고 하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숫자 역시도 이 블로그는 이 숫자를 강조하고자 하는구나 해서 계속 수일에 걸쳐서 포스팅한 것을 통계를 내서 자주 쓰게 되면 홍보성 블로그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나 단어 중에서 상호명이나 전화번호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주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나 숫자는 아예 쓰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꼭 상호나 전화번호를 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진에 넣으시면 되죠. 사진에 번호와 상호명을 넣어버리게 되면 네이버가 그 사진에 있는 넣은 텍스트까지 판단을 못해요. 즉 이 타이핑으로 친 이것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을 쓰시는 분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매물에다가 상호명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죠. 그리고 텍스트 안 하고 하나 명함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림, 하나의 사진이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상호명을 넣고 밑에 전화번호를 그 안에 그림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네이버가 텍스트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 상호명과 전화번호는 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게 링크이거든요. 링크. 우리가 본문에 쓰게 되면 이거 클릭하면 특정 사이트나 뭐 다른 블로그, 뭐 카페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것도 가능한 많이 넣지 마세요. 이것도 한두 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정말 필요해서 링크를 넣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동산 뭐 실거래 사이트를 들어간다 여기입니다 해서 링크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정보성 글이잖아요. 홍보성 글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다 한두 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복해서 링크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반복해서 쓰는 단어, 숫자, 링크는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제가 썼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자, 다섯 번째 할게요. 다섯 번째는 자, 다섯 번째는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자, 5 제목에 여러 키워드 삽입 금지.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른 분 걸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우리 소장님한테는 죄송한데 뭐 허락도 없이 제가 우선은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좀 이렇게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좀 진단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면은 제목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죠. 사천 원룸도 들어가고요. 사천 투룸도 들어가고 사천 부동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글 하나에 사천 원룸도 보여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결과치겠죠. 사천 투룸을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에 이 포스팅이 보이면 좋겠고 사천 부동산, 사천 투룸 다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많이 의도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제목과 내용에 다양한 키워드를 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세 개 다 넣는다고 해서 블로그가 우량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 육성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어차피 이렇게 써봐야 세 개 다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거 하나 정도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사천 원룸이다 그러면 사천 원룸만 쓰세요. 그래서 뭐 저렴한 방부터 고급진 방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든지 해야지, 내가 다양하게 노출될 때 보려고 욕심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네이버에게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많이 삽입을 하네, 저 블로그는 홍보성 블로그다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 내용에 여러 키워드를 삽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반복된 주제를 계속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은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날도 계속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주제를 잡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이게 사천 원룸, 사천 투룸, 사천 부동산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2시간 전 오늘 썼네요. 그죠? 자, 그럼 어제 쓴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12일 날 썼네요. 어제는 아니고. 사천 원룸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볼까요? 다음 날도 11일 날 썼는데도 4천 원룸이네요. 그리고 4천 원룸 그 전날도 4천 원룸 임대 또 4천 부동산에 4천 원룸 임대 4천 투룸 4천 원룸 매매 이게 매일같이 거의 뭐 한 두세 단어로 계속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며칠 전에도 어떤 분들은 메인 키워드 지역 땡땡 부동산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다 보니까 맨 앞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영이면 통영 부동산을 맨 앞에 계속 제목으로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뒤에 거 막 이렇게 여러 다른 키워드를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네이버가 2주간 혹은 한 달간 이 블로그의 활동 사항을 보니까 이 글이 예를 들어서 이 글을 매일같이 썼다고 쳐요. 4천 원룸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뒤에 부제는 다를 수 있을 지언정 그러면 또 이렇게 판단을 하죠. 한 달 동안 자꾸 반복된 제목을 계속 다루네. 계속 같은 단어를 제목에 넣어서 글을 쓰네. 나는 저게 홍보성 글인지 판단은 못하겠어. 나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는 거 보니 저 사람은 홍보를 저 단어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양화하세요. 키워드도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4천 원룸, 내일은 4천 투룸, 모레는 4천 부동산 넣으시고요. 그 다음 날은 4천 다세대, 4천 주택, 4천 토지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키워드를 다양하게, 즉 다양한 주제를 어제 오늘 내일 다르게 잡아가는 블로그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쓴다고 해서 그게 강조되진 않아요. 오히려 같은 글을 계속 쓰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쓰는 홍보를 의식한 블로그 활동을 한다라고 네이버 봇의 오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주제는 다양하게 그리고 키워드를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 포스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제도 땡땡 지역 플러스 부동산, 오늘도 지역 플러스 부동산 제목에 내일도 지역 플러스 부동산 이렇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찾아보면 참 많으시거든요. 이건 절대 내 블로그 운영 육성에 나중에 우량한 블로그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꾸준히 운영해서 어느 정도 지수가 되면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계속 쓰면 좀 치명적이에요. 네이버 입장에서 블로그를 처음 운영 육성할 때 이 블로그의 어떤 목적이나 행위가 어떤 건지를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 육성이 되고 지수가 좀 높아져 있는 블로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처음 운영 육성하는 사람이 그 블로그에 하는 행위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제재를 당하는데 그 블로그는 그러니까 그런 제재가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오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봐주는 그런 어떤 차별을 두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물 장부 외에 자신의 생각과 의중을 보여란대요.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7번째입니다. 매물 장부 외에 자신의 의중과 생각을 보이라는 겁니다. 쓸게요.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건데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블로그를 오래 운영을 해왔지만 대부분은 이 용도로 쓰시고 계시잖아요. 이 용도로. 이 용도. 그렇죠. 요거는 또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어렵기도 하고 글 쓰는 게 또 쉽지도 않죠. 그래서 매물장부로만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놀러 갔다 왔다로 끝날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의중, 즉 여기를 가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좀 어떤 점은 아쉽더라.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얼마인지, 주차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곳이 궁금해서 검색을 했을 때 그런 정보성 얘기들을 누군가가 써놨을 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검색을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누군가가 이것을 검색했을 때 어떤 걸 궁금해 할까? 가격? 어떻게 하면 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맛이 어떤지 음식점을 가면 맛 이외에 주변에 또 연계해서 놀러 갈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내가 포스팅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염두를 하셔서 그런 정보성 글을 같이 담아 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홍보성이나 제재가 심한 키워드, 금지 키워드는 다루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여덟 번째는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덟 번째는 독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듯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를 넘어갈게요. 홍보성, 제재가 심한 키워드. 자, 홍보성 제재가 심한 키워드, 금지 키워드를 다루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트래픽도 일부러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블로그 간 서로 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행위들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통영 맛집을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통영 맛집이 많은 이제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포스팅이 그냥 거기에 포함됐을 뿐인데 그 경쟁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끼리 싸움이 나다 보면 내 블로그까지도 어떤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성 그리고 제재가 심하거나 또 경쟁이 치열한 그런 키워드들은 좀 다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대출,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의료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뭐 혈행개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료 용어들, 의료 관련. 그다음에 분양, 중고자동차, 피부 미용, 그냥 미용 관련 키워드. 그다음에 뭐 성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키워드가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뭐 성형, 다이어트, 헬스 관련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키워드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쟁뿐만이 아니라 파워링크 이런 것들에서 경쟁 입찰 비용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에게 수익이 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관련 내용을 자주 다루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키워드를 자주 다루는 전문 광고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네이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요. 이런 키워드에 올라오는 포스팅을. 그래서 이 사람의 홍보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는 어떤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네이버의 어떤 필터링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분양 키워드 있잖아요. 이거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다룰 수도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제로 너무 많이 삼지는 마라 라는 거고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 뭐 헬스, 살 빼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일상에서 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좀 많이 다루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일상 쓴답시고 다이어트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주제를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키워드들은 다루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블로그의 올바른 운영 육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 블로그를 운영 육성하기 전이시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귀담아 들으셨다가 좀 조심을 하고 가려서 블로그를 운영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하기만 하고 블로그가 검색 노출이 잘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반드시 인지하셔서 올바른 우량한 블로그 육성이 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